생존과 선택을 위한 시스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는 재미있게 일하는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더 높을 거예요. 하지만 단지 컴퓨터를 광적으로 좋아한다고 해서 누구나 애플의 스티브 잡스나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들은 컴퓨터를 무척 사랑했지만 정작 회사를 만들고 그 회사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사랑했던 컴퓨터가 아니었죠. 전에 말씀드렸던 칭기스칸은 뛰어난 CEO였지만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위대한 창업도 결국은 사상 누각일 뿐이었죠. 장차 피라미드형 투자법에 대해 설명을 드릴 텐데요. 언젠가는 여러분들도 스타트업에 투자를 할 기회가 생길 거예요. 이때 투자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잘 갖추어진 곳에 투자를 하셔야만 해요. 시스템이 잘 갖추어진 회사를 간단하게 찾아낼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은 회사는 CEO가 정신없이 바쁘다는 말을 한 적이 있었죠. 시스템이 아닌 그 회사의 대표가 모든 일을 처리해야만 하기 때문인데요. 비행기도 차량도 최고의 스피드로 평생을 달리다가는 문제가 생겨요. 하물며 사람이라면 집중해서 일하는 시기는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시스템이 갖추어진 회사가 아닐 경우 그 회사의 대표가 병에 걸린다거나 혹은 회사를 포기해버린다면 순식간에 껍데기만 남게 되죠. 반면 시스템이 잘 갖추어진 회사의 CEO는 그다지 바쁘지 않은데요. 마치 빌 게이츠가 자선재단 일에만 집중을 해도 회사가 잘 돌아가는 것처럼 말이죠. 물론 시스템이 먹히지 않는 분야도 있어요.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들은 전설적인 투자자인 버핏에 대한 믿음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데요. 워렌 버핏이 죽고 난 이후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과연 현재의 주가를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죠. 그의 명석한 투자 결정을 대신할 수 있는 시스템이 과연 영속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이죠. 하지만 이런 인물 중심의 구조가 아니라면 대부분 회사나 국가, 심지어는 가정에서도 시스템은 필요해요. 그렇다면 조직이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인 기득권의 제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기득권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조직을 늙게 만들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가장 먼저 신경을 써야만 하는 부분인데요. 회사가 계속 부흥을 하기 위해서는 젊은 상태를 유지를 해야 하는데 기득권층에 의해 누구에게나 공정해야만 하는 기회가 봉쇄된다면 그 회사의 생명은 끝난 것이나 다름이 없죠. 특히 우리나라는 고용의 형태가 다양하지 못한 편인데요. 미국의 기업들은 경기가 좋지 않을 경우 일시적 해고인 레이오프 시스템을 작동시켜요. 해고와는 조금 다른 개념인데요.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 않을 때 회사 생존을 위해서 일부 감원을 하기 때문에 회사의 경쟁력을 유지한다는 점이 우리와는 좀 다르죠. 물론 그렇게 레이오프 된 사람들은 국가에서 일정 기간 동안 급여를 책임져 주는데요. 대략 26주 동안의 급여를 대신 지급해주면서 사회로 재진입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죠. 우리는 일단 정직원이 되면 노조가 보호를 하기 때문에 함부로 해고할 수 없어요. 경기 위축 시에 일시적인 해고를 할 수가 없으니까 회사의 경쟁력은 땅으로 떨어지게 되죠. 딱히 해야 할 일이 없어진 사람들은 커피숍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서로 눈치만 보다가 퇴근을 하기 때문에 1인당 생산성은 급하게 추락을 하게 돼요. 미국의 유가가 하락하면서 수주가 뚝 떨어져도 우리나라의 엔지니어링 회사들은 모든 사람들을 그대로 안고 가야 한다는 점이 우리네 기업의 최대의 약점이에요. 이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한 경기 등락에 따른 회사와 국가의 위기는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죠. 투자도 마찬가지인데요. 고용이 유연하지 못한 회사에 대한 투자는 반드시 신중을 기하셔야만 해요. 로마의 시스템에 대해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노력했을 때
최고의 보상을 받을 기회가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부여가 됐을 때 그 보상을 향해 수많은 천재들이 기꺼이 도전을 하게 되겠죠. 또한 그런 점에서 저는 바이러스 백신에 대한 지적 재산권을 해제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동의하지 않는데요. 앞으로도 수많은 바이러스가 찾아올 텐데 그때마다 천문학적인 자금과 노력이 경주된 결과물에 대한 지적 재산권을 해제해야만 한다면 누가 목숨을 걸고 연구를 할 것이며 어떤 투자자도 그 연구에 돈을 대려고 하지 않겠죠. 기꺼이 일할 수 있는 젊은 피들이 무한대로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이 보호되지 않는다면 기업이나 국가는 결국 늙어버리게 된다는 말인데요. 그럼 어떻게 하면 기득권을 제거할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간단한데요. 레이오프가 필요한 상황에서 자신들에 대한 평가를 스스로 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과거에 회사를 부흥시킨 1등 공신이라고 할지라도 그 공을 이유로 기득권이 보장되어서는 안 되겠죠. 실제로 애플의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마저 그가 만든 회사로부터 퇴출당한 적이 있어요. 이처럼 창업자마저도 퇴출될 수 있는 시스템이 오늘날 수많은 천재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쏟아낼 수 있는 애플을 있게 한 원동력이기도 하죠. 빅블루라는 별명에 걸맞게 오랜 시간 동안 컴퓨터 업계의 황제로 군림하고 있는 IBM 역시 단순한 통계용 펀치카드를 만드는 회사였는데요. 그 회사가 세계적인 컴퓨터 회사로 재탄생할 수 있었던 것은 혁신을 통해 창업 공신들에 대한 기득권을 과감히 제거하고 회사를 늘 젊은 상태로 유지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반면에 제록스라는 회사는 팔로알토 리서치 센터를 세우고 그곳에서 현대 컴퓨터에 필요한 상당한 수준의 기술을 확보했지만 그뿐이었어요. 회사의 기득권을 가진 1등 공신들은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모험을 회피하고 자신의 위치를 고수하는 데에만 힘을 썼기 때문에 결국 그 훌륭한 기술들은 모두 사장되고 말았죠. 사람들은 대부분 같은 생각을 해요. 어느 수준에 올라가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짜는 일보다는 총력을 기울여 자신이 올라온 자리를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만 하게 되죠. 모두가 사랑하는 국민 MC 유재석은 그 정상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 전해보다 올해에 2배, 3배 이상의 자기 관리와 노력, 그리고 늘 새로운 아이디어를 위해 끊임없이 고민한다고 하죠. 이미 고지에 오른 상태에서 스스로 다른 모험을 준비하고 또 그것에 도전을 하는 사람. 과연 그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께서 창업을 하시려거든 가장 먼저 기득권을 제거하는 장치를 구축하셔야만 해요. 혹은 투자를 하실 회사를 고르시려거든 기득권이 잘 제거된 미래가 있는 회사에 투자를 하셔야만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어요. 창업자마저도 자신이 만든 회사로부터 퇴출당할 수 있을 정도의 공정한 회사라면 천재적인 임원들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언제나 창조적인 스테이지에 머물러 있을 수 있겠죠. 오늘도 유익한 시간 되셨기를 바라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더 쉬운 영상으로 찾아올게요.